자, 이제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정계민 차장님, 가상자산 중에 이더리움, 이더리움은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네요. 2,712달러? 오늘도 지금 뭐 상승을 하고 있네요. 오늘도? 지금 이 시간에도. 네, 아무래도 앨런 머스크의 또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, FOMC 이벤트가 끝나면서 달러가 약세로 다시 기울었어요. 그러니까 비둘기 연준이 등장했잖아요. 또 그 시한이 6월까지는 그렇죠. 이제 건드릴 일이 없다라는. 사실 저희가 이제 것 같은 보통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영상을 많이 준비하고 듣긴 하는데 별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빼보도록 다른 거 다룰 게 많아서 바쁘니까. 자, 어쨌건 달러 약세가 가상자산을 움직였고 가상자산이 움직이니까 또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별로 흘러가 버렸고 또 어제 빠진 주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된 것 같고.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. 그래요? 왜냐하면 어제 거래대금 보면은 32조 정도 돌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평소에 우리가 4월 평균이 한 20조 중후반 정도였는데 뭐 충분히 뭐 돌 만큼은 좀 돌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최근에 가상자산에서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물렸겠죠. 그래요? 나가지는 못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뭐 매도 후에 좀 기다렸던 쪽이 다시 좀 가상화폐 쪽으로 가상자산 쪽으로 좀 매매가 좀 지금 나온 뭐 걸로 하나 가지고. 등장했는데 네네. 죄송해요.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아이고 지금 화면이 미리 맞은매 조금 듣고 요거 하죠. 저거 먼저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일단 저희 같은 브로커 뭐 이 시장을 보는 분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별 이유 없이 딱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지 않고 어제처럼 좀 밀리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죠.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대칭적인 좀 이렇게 대응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일인데 어제처럼 약간 이렇게 비대칭적인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절없이 좀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빠졌는가 뭐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의 뭐 여러분께서도 이제 예상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매도 재시행을 앞둔 뭐 현 선물 간의 프로그램의 세팅 기간이다 쉽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축소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제 선물부터 만계약이 넘게 매도를 좀 던져내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현물 주식을 좀 던져내는 약간의 그런 특이 사항이 좀 존재했다라고 봐지고요. 오늘도 좀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게 하루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좀 세팅 작업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내일까지는 이제 공회전의 하단 부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이 두려움보다는 이제 공매도 이제 딱 이제 재시행됐을 때 그 첫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로 나가느냐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좀 이걸 이걸 이제 준비하신 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공매도를 하려는 입장도 굉장히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뭐 무조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여기다 공매도를 다 갖다 들이댈 수는 없는 부분이죠.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공매도 언급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물 시장, 파생 시장의 정상화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백워데이션 시장을 어느 정도, 그러니까 주식 현물 시장보다 이론가적으로 더 높아야만 하는 선물 시장이 이제 콘텐고 시장으로 돌고 그리고 나서 이게 세팅이 됐을 때 이제 공매도가 좀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그리고 공매도 시행되고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이 지수에 대한 어떤 좀 기대치는 사실 뭐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개선이 확인되고 주가 모멘텀이 나오는 쪽으로는 공매도가 오히려 또 함부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롱숏, 그러니까 공매도를 그러니까 공매도만 하는 그런 세력은 잘 없습니다. 공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걸 매수하는 그런 롱숏 트레이딩, 소위 뭐 페어 트레이딩 뭐 이런 쪽의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는 이 세팅이 끝나고 난다면 빠른 속도로 3,200선 주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코스닥도 1,000선 주변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의외로 빨리 나올 수 있겠다. 단 요거는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지나봐야
그리고 콘텐고 시장으로 이게 정상화가 돼야 이게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압력이 나오는 것도 약세 요인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아까 그 오프닝 때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국제적인 뭐 환율이나 뭐 금리나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우리 시장만 이렇게 뚝 이렇게 떠밀려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일시적인 조정이고 전 공매도 시행 이후 콘텐고가 켜지는 순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. 뭐 물론 이제 애플이 슈퍼 서프라이즈를 내고 지금 시간외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화학과 철강 같이 좋은 실적을 내는데 거기다 대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. 이게 이제 공매도가 여기 때릴 것이다. 뭐 이런 좀 시장에 또 루머 아닌 루머가 돌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 경기 민감, 그러니까 경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쪽은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함부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약간 고밸류로 좀 분류될 수 있는 2차 전지랑 인터넷,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 숏을 치고 그리고 경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경기 확장적인 수치를 보고 갈 수,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음식료 이런 것처럼 잃을 거 없는 쪽에서는 오히려 롱 포지션을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관찰 후에 이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누워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이렇게 좀 주어들기 좀 적절한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높은 확률로 봤을 때 시장은 조금 이제 세팅 구간이고 요게 좀 풀리는 시점은 다음 주 월화 정도고 지나서 콘텐고가 나오는 그 시점에선 시장이 빠르게 제자리로 갈 것이다.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종목은 사실 대형주 쪽에서는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좀 상징성이 있는 종목들로 좀 가지고 왔는데 SK 하이닉스, S-오일, 두산중공업 뭐 이렇게 수급적 으로 보거나 아니면 약간의 상징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 일단 좀 선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공매도 그렇죠. 네. 그 미국의 레딧 중심으로 공매도를 엎어. 네. 우리나라 동학개미를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저러다 큰 코 다칠 텐데. 코 다치죠. 네. 잘못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. 공매도. 네. 하여튼 뭐 동학개미의 무서움은 존재한다는 거. 하여튼 동학개미가 지금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리고 있잖아요. 예의주시 하겠다. 뭐 기회를 봐서 한번 만드세요. 그 레딧 같은 거. 네. 정경민 차장을 중심으로. 제가 좀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. 네. 네. 나오면 되지 뭐 IBK. 네. 자, 뭘 얘기했죠? 하여튼 그래 뭐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였고, 좀 전에 그 속보들이 계속 나왔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. 사실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뭐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45% 이상, 45.53% 영업이익 기준으로 서프라이즈죠, 사실은. 매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, 역대 최대 65조 원 1분기 매출이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좋은데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게 아쉬워서. 자, 잠시 또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 또 관심 리스트 무엇이 또 관심이 많으신지 삼성전자 실적 나왔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겠죠? 제 예상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자, 그럼 순위 보고 또 레포트 정리한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녀 아나운서, 우리 신서영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개장 준비 들어갑니다. 정경민 차장님, 두 번째 좀 디테일이 필요한데 네. 작게 내려가서. 네. 그래도 너무 이제 좀 재미없는 뭐 공매도 지수 얘기보다는 네. 그래도 이렇게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다음 주 초까지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지수는 지수고. 종목으로 한번 좀 그렇죠. 찾아보자라고. 기업으로 갑시다, 예. 기업으로. 그래서 좀- 어제 2,000개 떨어지고 400 몇십 개 올랐으면 예, 400 그렇죠. 몇십 개 안에 오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첫 연중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을 한번 봤어요. 어제 수급적으로 이제 좀 강세에 있는 그런 종목들.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어제 오른 종목도 있고 뭐 그저께 오르고 어제 조금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주가 모멘텀에 좀 기저를 약간 두고 네. 첫 연중 신고가 혹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연중 신고가 근처에 있는 그런 좀 개별 호재가 또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개별로는 뭐맨 스푸트니크 V 뭐 네, 아니면은 플러스 네. 재무적인 수긍이 가는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좀 깔때기를 좀 좁혀봤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렇게 몇몇 종목, 의미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. 일단 뭐 신고가를 계속
낮게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. 뭐 예를 들면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이 정말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다. 뭐 이런 종목들이야 이제 뭐 조정 받을 때 뭐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?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손절가를 확실하게 좀 잡아두고 첫 연신고가를 좀 만들어낸 종목들의 수급을 믿고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재료들, 수급들 또 재무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좀 있으니까 뭐 저는 나름대로의 강점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본다 그러면 거래소를 보니까 기업은행, 한화생명, 삼성카드 같이 네. 금융주들이 그래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금리가 다시 좀 재반등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또 이 시중금리 좀 상승분도 있고 어제 신용평가 기관 또 컴퓨터가 있었죠. 안정적으로도 나왔고 우리의 GDP 성장률도 지금 상당히 좀 높게 4%대 이상 연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주들은 그런 지표들한테 좀 민감도가 있다 보니까 좀 지속적인 그런 이제 수급을 타고 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 이런 금융주들을 빼고 나서 본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그 좀 종목 이제 업종 쪽으로 좀 나왔었는데 HSD 엔진, STX 중공업, 세진중공업 뭐 이런 조선 쪽의 후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띠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조선주들이 먼저 가고 그 조선주들이 수주를 받아야지만 이런 종목들한테 낙수 효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뭐 좀 뭐 상식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LNG 운반선과 또 LNG를 원료로 해서 가는 이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뭐 우리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뭐 이럴 때는 조선 기자들 뭐 10배짜리가 널렸었거든요. 20배까지 가는 종목들이 뭐 엄청 많았었잖아요. 뭐 네. 태웅, 뭐 용현비 뭐 이런 종목들 정말 오래된 종목들입니다만 이런 조선 기자재들도 뭐 그때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늦은 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첫 연 신고가를 냈다라고 한다면 뭐 이 이후에는 뭐 매물도 상당히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방위에 있는 조선 업체들도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선이 그 갖는 파급 효과, 그러니까 이 집약적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 노동, 자본, 시설 그렇죠. 모든 것이 집약되는 게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거의 한 지역을 가지고 그렇죠. 있는 이제 블록화된 이제 그런 배에 들어가는 게 거기 뭐 때문에. 좀 많겠어요. 그렇죠, 뭐 맞습니다. IT도 사실은 이제는 저 연료뿐만이 아니라 운행 같은 것들. 그렇죠. 이 기존의 뭐 자율운행 같은 거는 위성항법 장치로 쓰긴 합니다만 조금 더 발달을 할 거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좀 위성 통신 뭐 이런 것들. 그런 것까지도 네, 다 우주. 이제 붙여갈 수 있는 거죠. 그냥 아주 파급이 큰 산업이 배죠, 배. 왜 이렇게 그 콧대가 높았는지 몰랐던 일본 조선사들마저도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LNG 관련된 그런 수주를 다 쓸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뒤늦게 올라오는 조선 기자재,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하나 더 한다면 뭐 이수 페타시스 정도가 이제 이렇게가 금융주, 조선 기자재주 그리고 이제 이수 페타시스 요게 이제 좀 의미 있는 어제 연중 신고가를 내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. 종목들이 지금 언급이 되네요. 세진공업은 그러면 조선 쪽으로 좀 보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세진 조선 쪽으로 좀 보겠고요. 코스닥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노바백스 생산 뭐 또 이거 잡음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. 어쨌든 이제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딱 도출된 게 이제 캠온이라는 종목이 이제 너무 언급이 많이 되네요. 많이 됐죠. 네. 예, 이게 좀 있었고 선박용 설비 기자재가 또 나옵니다. 삼형 엠텍 이것도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종목이죠. 네. 그리고 저희 정태근 팀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던데 예. 노바백스 얘기는 검증이 요거는 필요하다. 말 그대로 이제 기계적으로 소팅하다가 나온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뭐 이 주력 사업으로는 텐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게? 그 뒤를 본다 그러면 저축은행을 하고 있는 ES큐브라는 종목도 신고가를 냈고요. ES큐브. 저긴 없는데? 저거는 제가 오늘 그 중에서 고른 종목들이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화학 첨가물 업체 KCI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치가 없으니까 첫 신고가를 내는 종목에 좀 모멘텀을 가져가시되 확실하게 그 이제 손절을 잡고 가신다면은 뭐 이런 이 수급 왜냐면 어제처럼 안 좋은 장에서도 신고가를 낸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강점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요것들 중에서 이제 쭉 골라봤는데요. 아무래도 한화생명, 세진중공업,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좀 거래소 종목 중에 한 3개를 골라봤고
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삼형엔텍과 KCI 이렇게 좀 뭐 더 이제 좁혀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5종목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씩 또 골라본다면 세진중공업과 그리고 삼형엠텍 역시 조선기자재 쪽을 조금 더 좀 면밀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. 그러네요. 오, 아이디어 좋네. 세진중공업, 삼형엠텍. 네, 이제는 뭐 속된 말로 자동차 치면 완성차 업체와 그 밑으로 이제 그렇죠. 부품 업체 네. 쭉 나가는데 조선도 결국에는 큰 메이저 선사들하고 그다음 밑으로 이제 부품 쪽 네, 그렇죠. 다시 낙수효과죠. 한번 네, 네. 부흥을 꿈꾼다. 좋네요. 네. 조금 시간 호흡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당장 오늘 어떻게 급등한다는 아니더라도 그죠? 네. 오늘 또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. 오, 예, 그렇죠.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. 그래서 네. 오늘 상한가는 뭡니까? 그래서 이거는 개장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장의 상한가 좋은 거예요? 알겠습니다.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, 좀 부드럽게 좀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그 낙폭을 좀 딛고 오늘은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기대합니다. 잠시 후 다시 개장 보고 들어갑니다.